아, 터널 작업할 때 천정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록볼트를 받거나 또는 부석을 미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터널을 이게 처음에 굴착을 하잖아요. 터널을 뚫었어요. 그럼 울퉁불퉁 하겠죠. 그럼 이 터널을 뚫고 나서 터널 지보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 아치 지보공이 대표적이에요. 강제로 만들어낸 아치 모양으로 된 이 지보공을 설치를 합니다. 이 지보공을 강아치 지보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록볼트는 여기에 있는 안반이 예를 들어 떨어지려고 해요. 이 암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 볼트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볼트로 기존에 있는 튼튼한 안반에다 연결을 해서 꿰매버린 거죠. 꿰매버리니까 이 안반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록볼트 설치한다 이렇게 부른 거고, 이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미리 제거하자 이 말이죠. 안전하게 미리 떨쳐버리자. 이게 부석 제거입니다. 낙반 등의 위험 방지. 아, 지보공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록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미리 치워버리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낙반 등에 대한 위험 방지입니다. 4번 출입구 등의 집안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출입구 부근이에요. 터널이 있잖아요. 그럼 터널 입구예요. 출입구가 여기잖아요. 입구가 여기고 이 부근이니까 입구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널 내부가 아니라 출입구 부근이기 때문에 터널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터널 지보공이 안 됩니다. 무슨 지보공이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그러니까 굴착 작업 없이 낙반 붕괴, 굴착 작업 없이 낙하나 또는 붕괴 위험 방지하기 위한 대책,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근로자의 출입 금지.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서 따온 겁니다. 터널 내부가 아니라 어디니까 출입구, 터널 밖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지보공이라보다 흙막이 지보공 이렇게 말해야지 좋은 답입니다. 적정한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터널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터널 지보공 이렇게 써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유의하셔야 돼요. 4번 출입구 부근 이렇게 나온 것은. 자, 터널 내부에서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터널 지보공의 수시점검 사항입니다. 아까 나왔던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사항하고 터널 지보공의 수시점검 사항하고 수대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 유무 상태 1번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사항은 뭐였어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부재라고 씁니다. 왜? 터널에서는 버팀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재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뭔 말이 빠졌습니까? 부착부가 빠졌습니다. 부착부가 빠졌단 말이 여기서 빠졌단 말이 아니라 흙막이에서는 부착부가 있었단 이야기죠. 근데 터널 지보공에서는 점검상해가 부착부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부착부가 들어가면 흙막이 여기다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건 터널 거고요. 흙막이에서는 부착부까지 들어가서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기둥 치마 유무 및 상태 이렇게 나왔죠. 근데 흙막이 지보공 뭐에서 치마의 정도라고 끝났잖아. 치마의 정도 5자로 끝났는데 여기는 기둥 치마의 유무와 상태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기둥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부착부가 빠졌고 여기는 부재, 버팀대가 빠지고 부재가 들어갔고 첫마디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지보공의 수시점검 사항하고 흙막이 지보공의 수시점검 사항을 두 가지를 비교하시되 구분을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두 가지도 비교를 하셔서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입니다. 채석 작업, 흙을 캐는 작업이에요. 흙이 캐라, 돌을 캐는 작업이죠.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입니다. 채석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발파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시설물들이 없는 경우겠죠. 산이나 돌산이나 이런데 채석 작업을 합니다.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에는 굴착하는 면의 높이와 기울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발파 방법은 어떤 발파를 할 건지, 발파를 해서 채석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암석의 분할 방법, 암석의 가공 장소. 자, 이렇게 4가지를 딱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나오죠.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기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만 좀 따와서 다 넣은 게 아니에요. 다 넣은 게 아니라 채석 작업,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발파 방법, 암석의 분할, 암석의 가공 장소 이렇게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석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돌 캐는 작업인데 굴착면 대개 채석장 가보면은 대개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장약을 한 다음에 발파시키면 여기가 걷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발파, 여기 발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파를 해서 채석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파 방법을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 굴착면, 이 면의 높이하고 기울기를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요 기울기, 요 면의 전체 면의 기울기, 그 다음에 높이를 어떻게 규격을 잡을래? 하는 이야기고, 암석의 분할 방법, 그 다음에 가공 장소, 이런 것들을 작업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별표까지는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암 등 작업입니다.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먼저 잠암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잠암은 이렇게 물속에 굴착을 필요로 할 때, 여기가 물이에요. 물속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집안을 파려고 하는데 여기가 바닷가예요. 그럼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굴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암을 조금씩 내려앉혀가지고 이렇게 소정의 높이까지 굴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 여기가 그냥 대기압이겠어요? 예, 고압실이죠. 고압실이고 내부의 압력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압력이 높은 데서 작업자가 오래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잠암 작업은 상당히 곤란한 작업입니다. 작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이렇게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의 제하량을 결정할 것. 침하 관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침하가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중 제하량에 따라서 어떻게 침하가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굴착 방법 및 제하량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여기에 천장, 포까지의 높이는 여기 높이가 1.8m, 최소한 1.8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니까요?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가 우려가 되니까 갑자기 내려앉아 버리면 압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8m 이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관계도에 따라서 제하량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갑자기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권장? 최근에 잠암이 소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암이 위험하니까 그래요. 예, 위험하니까 시험을 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주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암 등 내부에서의 작업. 잠암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아까쯤에 앞에 내용은 급격한 침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조치를 두 가지 하라겠고, 잠암 등 내부에 작업할 때 어떤 조치가 돼야 되냐. 산소 농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승강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20m 초과 시에는 통신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 설비,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암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송기 설비, 통신 설비, 승강 설비, 송기 설비, 통신 설비, 승강 설비, 산소 농도 측정,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암에서 작업할 때 조치사항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20m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0m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통신 설비하고 뭐예요? 송기 설비예요. 승강 설비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잠암, 특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안전기술 전반적인 내용을 5강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대략 30분, 40분 이렇게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셔가지고 계속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있었던 잠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나왔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점검사항이나 이런 것들, 특히 비교 대상이 되고 히빙, 보일링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짝꿍입니다. 히빙과 보일링, 흙막이 지보공 점검, 터널 지보공 점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울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필기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 끝내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문제풀이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필답형 핵심 문제풀이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